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이번 시간은 STM의 이더넷 기능을 이용해서 공유기를 통해 유선으로 PC와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DP 프로토콜을 사용할 거고요. 이더넷 통신은 보통 IP 주소를 통해서 통신할 대상을 선택하고 그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때 TCP/IP라는 개념이 나오죠. 근데 이게 개념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하다 보니까 정확한 개념을 다 이해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념 설명은 간단히만 드리고 구현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을 해보시면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공부를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진행하다가 잘못 설명드린 게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정정해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히 이 TCP/IP 통신을 설명할 때 OSI 7계층 모델이란 걸로 설명을 하는데, 이 OSI 7계층 모델이란 어떤 장치끼리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을 7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각각 계층마다 어떤 개념들이 정의되는지를 정리한 모델입니다. OSI 7계층 모델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선 이 그림은 여기 웹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또 들어가서 보시면 각각 계층마다 어떤 정의가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TCP/IP 프로토콜은 이 7개의 계층을 4단계로 줄여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최상단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HTTP나 FTP, DNS 같은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밑에 트랜스포트 계층에는 TCP와 UDP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TCP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보장돼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예를 들면 이메일 같은 게 데이터가 중간에 유실되면 안 되니까 이메일이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요. UDP 같은 경우는 중간에 데이터가 조금 유실돼도 괜찮은 경우, 그래서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 UDP를 사용하죠. TCP는 중간에 데이터가 유실되면 어떤 재전송을 요청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시 재전송을 하고 할 건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UDP에 비해서는 프로토콜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TCP는 UDP보다 신뢰성은 높지만 통신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밑에 이 네트워크 레이어, 인터넷 계층에서는 IP 주소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단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가 합쳐져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정의가 되는데, 여기는 맥 어드레스에 대한 그런 정의가 또 되어 있고, 유선 통신이라면 이더넷에 대한 정의, 그리고 무선이라면 와이파이에 대한 정의가 여기 돼 있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IP랑 TCP, UDP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니까 위의 계층은 그대로 사용하고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무선으로 전송한다는 게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유선으로 이더넷 통신으로 사용한다면 이더넷 통신의 어떤 통신 속도, 그리고 물리적, 전기적 규격 같은 게 여기가 정의가 돼 있고, 예를 들면 선 몇 가닥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건지, 그리고 최대 통신 거리는 얼마까지 보장을 한다든지, 또 전기적 몇 볼트 레벨로 통신을 할 건지에 대한 정의가 여기 돼 있을 거고요. 만약에 와이파이 같은 걸 사용한다면 여기에는 이제 몇 기가 헤르츠 대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할 건지, 그리고 변복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의가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계층에서 위로 갈수록 데이터 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정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드웨어적인 정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공유기를 통해서 PC와 STM 간의 UDP 통신으로 데이터 주고받는 걸 해볼 건데, STM이 UDP 서버로 동작하고요. PC가 STM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STM이 받은 데이터를 다시 PC로 보내주는 에코 프로그램을 할 건데, 그러려면 PC에서 UDP 통신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STM에 데이터를 보내줘야겠죠. 그리고 이 UDP 통신 프로그램, 소켓 통신 프로그램을 이따가 어디서 다운받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IP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IP 개념이 나오면서 포트에 대한 개념이 같이 나옵니다. IP로 통신할 때 반드시 포트 번호도 같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포트 번호를 제대로 설정해주지 않으면
IP를 잘 설정해 줬다 해도 통신이 잘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때 포트 번호란 IP를 통해서 목적지의 시스템까지 데이터가 도달한 후에 그 시스템 안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PC 같은 경우엔 IP는 하나지만 내부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구분하기 위해서 포트 번호를 사용한단 말이죠. 네, 이 그림은 OSI 모델에서 발신지가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수신지가 그 데이터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또 이 웹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우리가 PC에서 UDP로 데이터를 보낼 때 소켓 통신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수신지의 IP 주소랑 포트 번호를 입력하고 실제 보낼 A라는 데이터를 보낸다면 A를 입력하고 마지막에 send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보내겠죠. 그러면 수신지가 그 A라는 데이터를 받게 될 텐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A라는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A라는 데이터가 이 프로그램에서 send를 누르면 이 밑에 계층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계층이 전달될 때마다 앞뒤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데이터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UDP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도 붙고요, IP에 대한 정보, 그리고 맥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들이 붙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피지컬 레이어를 통해서 이게 전기적 신호로 변환이 돼서 랜선을 타고 해당하는 장치로 이렇게 오게 될 텐데, 여기서는 그 데이터를 역순으로 해석을 하면서 위의 계층으로 이렇게 올려주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A라는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유저 데이터라는 걸 보냈을 때 이게 밑에 계층으로 전달이 될 텐데, 그때 각 계층마다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추가가 되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PC에서 UDP 통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A라는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그게 밑에 계층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A라는 데이터 앞에 어떤 프로그램의 헤더 정보가 붙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쳐진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고, 그게 이제 밑에 계층으로 전달이 되면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이게 TCP라면 TCP 헤더에 대한 정보가 붙을 거고, 또 UDP라면 UDP에 대한 정보가 붙어서 TCP 세그먼트라고 정의가 돼서 다시 그 정보가 밑에 계층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앞에는 IP에 대한 정보가 붙고, 또 이렇게 IP 데이터그램이 정의가 되고, 그 밑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더넷 헤더 그리고 이더넷 트레일러 같은 게 붙어서 이더넷 프레임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은 각 계층마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들이 붙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주소로 들어와서 보시면 그때 각각 그 계층들에 전달이 되면서 어떤 정보들이 붙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한번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각각 계층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개념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정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 과정들이 일어나면서 엄청 복잡한 일들이 여기서 수행이 될 겁니다. 그 과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다 이해하기는 쉽진 않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IP 공유기를 통해서 이 공유기에 PC랑 STM이 연결이 돼 있는데, PC에서 어떤 소켓 통신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면 이게 공유기를 타고 이 STM으로 데이터가 받아질 텐데, 이때 바로 STM으로 받아지는 게 아니고 중간에 DP83848이라는 물리계층의 트랜시버 칩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칩이 하는 일은 OSI 7계층 모델에서 가장 밑에 단의 물리계층에서 하는 일을 이 칩이 처리를 해줍니다. 즉 그 말은 STM 내부에는 이 물리계층에 대한 그런 기능이 안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에 이런 칩을 달아줘야 되고, 이 칩이 하는 일은 전기적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3.3V 레벨의 어떤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STM에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둘 간의 인터페이스 할 때 RMII 혹은 MII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몇 핀으로 통신을 할 건지, 그리고 통신 속도는 몇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설정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데이터를 STM으로 또 전달해 주는데, STM에서는 가장 밑에 단에 이더넷 기능, 이더넷 페리페럴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받게 될 거고, 이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걸로 처리가 되고, 그 말은 저희가 어떤 레지스터 설정 같은 걸 통해서 이 기능들을 활성화시킨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데이터가 받아지면 LWIP 스택으로 그 데이터를 올려주는데, 이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처리가 되고, 저희는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LWIP를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처리된 데이터가 또 위로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코드를 작성하면 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UDP 에코 서버를 사용할 거라서 받아진 데이터를 다시 보내는 곳으로 전송해서 데이터를 잘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도 해볼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번 시간에 할 어떤 간단한 네트워크망의 연결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그리고 뭐 설명 안 드린 게 또 있지만 이런 규격들도 있죠. 랜선 같은 경우 뭐 cat5, cat6 이런 거에 대한 규격도 있고요. 그리고 랜선을 UTP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UTP 케이블은 8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통신 규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4핀으로 통신하게 될 수도 있고, 전기적 레벨은 여기는 3.3V로 통신하지만 여기는 전압 레벨이 달라요. 그리고 차동 신호로 통신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사실은 하는 게 좋은데, 저희는 또 하드웨어적인 엔지니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규격도 봐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는 공유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될 텐데, 사실 공유기는 보통 요새는 무선 와이파이도 제공을 하니까 그 기능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이 와이파이를 통해 공유기에 접속을 하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유선으로 연결된 장치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따가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보통 공유기는 이렇게만 사용하면 내부망이지만, 보통 공유기는 어떤 뭐 인터넷 통신 서비스 업체 같은 걸 통해서 웹에 접속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이거를 통해서 외부에서 이 공유기 내부로 접속을 한 다음에 그 공유기 내부에 있는 어떤 장치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STM에 어떤 LED를 켜고 끈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DDNS라는 거를 공부해 보시면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인 설명은 이렇게 아주 간단히 드렸고요. 이제 실제 소스 코드 작성하고 어떤 설정들 하는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mp3 플레이어 테스트 폴더를 컨트롤 C V 하시고, 폴더 이름을 12. 이더넷 UDP 서버 테스트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 안에 이 CubeMX 프로젝트 파일을 바깥으로 빼시고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고요. 우선 이 왼쪽 페리페럴 탭에 이더넷을 확장을 시켜보시면 모드 선택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게 여기서 사용되는 핀들이 이미 다른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지금 이 기능들은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 사용할 수 없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RMII 하나 있죠. 자, 이거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ETH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더넷으로 사용되는 핀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핀 설정이 다 됐고, 여기서 RMII랑 MII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시면, MII는
통신할 때 사용되는 핀 수가 조금 많고요. RMII는 핀 수가 적은 대신 클럭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이 외에도 뭐 GRMII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 RMII는 아까 이 개념에서 STM의 이더넷 기능이랑 그 기능을 이용해서 외부 물리계층 트랜시버 칩과 인터페이스 할 때 사용되는 규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뭐 통신 속도 같은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RMII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미들웨어에서 LWIP를 이네이블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드 생성하면 LWIP 오픈소스가 추가가 돼서 코드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클럭에 오시면 클럭은 뭐 바꿀 건 없고요. 여기 이제 이더넷은 이 168MHz 클럭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더넷은 이제 통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좀 높은 클럭의 속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탭으로 오셔서 우선 이더넷, 이 커넥티비티의 이더넷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선택하는 게 별로 없어요. 설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세팅에 와서 보시면 오토 니고시에이션이라고 있는데, 자, 이거 이네이블 그냥 하시고 넘어가시고, 이거는 그 통신 속도를 자동으로 뭐 변경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더넷 맥 어드레스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그 STM의 이더넷 맥 주소가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코드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좀 초기 값은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건드릴 거 없고요. 네, 어드밴스드 파라미터에 오시면 첫 번째로 그 물리계층 칩의 주소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게 기본 지금 len 8742A라는 칩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용할 거는 칩 이름이 좀 다릅니다. DP83848이라는 칩이고, 칩 이름이 달라서 통신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뭐 여기에 선택하는 주소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 유저 PHY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름을 이렇게 바꿀게요. DP83848, 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근데 크게 의미는 없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PHY 어드레스 밸류는 1로 그냥 고정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도 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GPIO는 이미 설정이 돼 있으니까 할 거 없고, 인터럽트 쪽도 뭐 활성화 시켜줄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 하시고, 그 다음에 미들웨어에 LWIP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가 설정할 게 엄청 많은데, 자, 이 LWIP가 그 아까 좀 전에 미들웨어에 추가해준 그 오픈소스 그 부분이고, 우선 제너럴 세팅에 와서 이 DHCP 이네이블 돼 있는 거를 디스에이블 해주시면 이제 IP랑 뭐 게이트웨이, 넷마스크를 적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저희가 사용할 IP 주소를 적어주면 돼요. 근데 아무렇게나 막 적어주시면 안 되고, 공유기에서 할당해 줄 수 있는 IP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 커맨드 창을 여시고요. 여기에 ipconfig라고 치시면 이 PC의 IP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 PC의 IP 주소는 이건 가상 IP, 공유기 내부 IP 주소가 되고 192.168.0.4입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192.168.0.1이고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2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IP 주소를 우선 192.168.0. 여기에 원하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 세 개는 요거랑 같아야 돼요. 그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4가 지금 PC에서 쓰고 있으니까 저는 IP 주소를 뭐
254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넷마스크는 똑같이 255, 255, 255,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게이트웨이는 PC에서 사용하는 이 게이트웨이 주소랑 같아야 돼요. 이거는 공유기의 게이트웨이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192.168.0.1 네, 이렇게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IP 주소는 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단 공유기 내부의 다른 어떤 장치의 IP 주소랑 겹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딱히 건드릴 건 없어요. 근데 뭐 설정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뭐 볼 수 있고요. 여기에 Show Advanced Parameter 이렇게 누르시면 뭐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라 뭐 뭔지 모르겠죠. 네. 그리고 체크썸 기능이 지금 다 디세이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메모리 사이즈는 1600바이트로 되어 있네요. 엄청 뭐 복잡한 내용들이 많죠. 근데 이거를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선 구현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이렇게 설정할 것들이 다 끝났고요. 이렇게 적용하고 이제 코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Save Project As 하시고, 아까 폴더 이름 바꾼 걸로 여기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OK 하시고, 네, 코드 생성하겠습니다. 네, 생성이 잘 됐고, 폴더 열어서 보시면 네, 여기 이 폴더에 잘 생성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트루스튜디오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실행이 잘 됐고요. 우선 이 소스 폴더를 확장해서 열어보시면, 자, 이런 이더넷 if.c 파일이 추가가 되어 있고 lwip.c 파일이 추가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미들웨어 폴더에 서드 파티에 lwip가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서 보시면 여기 되게 많은 파일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우선 이 main.c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초기화 코드가 lwip init 함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추가는 안 되어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뭐 다른 거 추가가 된 게 없죠. 그리고 ethernet if.c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여기에는, 자, 쭉 내려서 보시면 이렇게 GPIO 관련된 초기화 함수가 있고, 더 밑으로 내리시면 STM의 맥 주소 초기화한 게 여기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큐브MX로 설정할 때 맥 어드레스 설정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STM은 맥 주소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lwip.c 파일을 또 보시면 여기에는 IP 주소랑 뭐 넷마스크 그리고 게이트웨이 설정한 게 여기 초기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STM의 IP 주소는 192.168.0.254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 게이트웨이는 이 19168.0.1을 기본 게이트웨이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뭐 볼 거는 따로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기본 LWIP 스택은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 여기 어떤 저희가 코드를 작성을 하면 얘가 UDP 서버로 동작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웹브라우저에 주소창에 www.st.com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뭐를 좀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UDP 이그젬플을 다운로드 받을 건데, 자, 여기 서치란에 큐브 F4라고 검색하시면 자, 이렇게 하나가 뜨죠. 또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뭐 설명들이 좀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뭐 이그젬플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그젬플 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 다운로드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자 뭐 이렇게 라이센스 묻는 게 나오고, 억셉트 하시면 자 이런 창이 뜰 텐데, ST 여기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로그인 하시면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랑 뭐 이름 입력을 하시면 이 메일 주소 적은데 확인 메일이 하나 날라갑니다. 그러면 거기 링크를 타고 가시면 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받은 걸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실습 보드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소스 코드를 다 드릴 거라 굳이 다운로드 안 받으셔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운로드 받으시고 압축을 푸시면, 자 폴더 열어서 들어가시면 이런 폴더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 프로젝트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stm324xg 이벨이라는 폴더로 들어가시고, 어플리케이션 폴더로 또 들어가시고, 여기에 보시면 뭐 다른 예제들도 막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재밌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여기 LWIP 폴더로 또 들어가시고, 봤더니 LWIP를 사용한 어떤 다양한 예제들이 여기 들어있죠. 저희가 오늘 사용할 거는 UDP 에코 서버를 사용할 건데, 이 예제에는 뭐 HTTP 서버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TCP 서버 클라이언트 그런 예제도 있고, FTP 서버 예제도 있죠.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 거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UDP 에코 서버, 자, 이 폴더로 들어가시고 소스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에 main.c 파일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while문 안에 이런 코드가 들어있는데, 자, use dhcp는 저희는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아까 disable 했죠, dhcp. 그리고 이 dhcp는 그 유동 IP를 사용할 때 자동으로 뭐 IP를 할당하는 그런 기능인데, 저희는 고정적으로 192.168.0.254를 쓸 거라서 이 DHCP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자, 이 코드를 컨트롤 C 하시고요. 다시 트루 스튜디오로 오셔서, 자, while문 안에 이 코드를 넣을 건데, 자, 이렇게 넣고요. 이 위에 있는 이 코드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스위치 입력에 따른 mp3 재생 조작하는 그 기능인데,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볼 거라서 남겨두겠습니다. 살려두고, 이만큼 살려두고, 그 밑에 이 코드를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 UDP 에코 서버 init 이라는 함수를 또 컨트롤 C 하시고, while문 위쪽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추가를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파일들을 이 소스 폴더랑 인클루드 폴더에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우선 이 udp echo server.c 파일을 이 소스 폴더에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카피 파일 해주세요. 해주시고, 또 인클루드 폴더에 역시 뒤로 가시고 인클루드 폴더로 들어가시면 udp echo server.h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에 추가해 주시고요. 카피 파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추가가 됐고, 또 여기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빌드를 하면 에러가 하나 날 텐데, 어떤 에러냐면 이 함수들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변수도 찾을 수 없다는 에러가 뜰 텐데, 자, 이제 위로 쭉 올리셔서 여기에 샵 include udp echo server.h를 include 해주신 다음에 lwip.c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아까 메인에 while문 안에 자, 이 함수 안에 이런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하는데 이 매개 변수가 지금 여기 선언되어 있는 이 구조체 변수가 되는데 지금 메인에서는 이 여기에 선언된 이 구조체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익스턴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거를 익스턴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거를 컨트롤 C 하시고 lwip.h 파일에 대고 F3 누르면 이게 열리죠. 자, 여기에 밑으로 좀 내리시고 여기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익스턴 이렇게 쓰시고 그 변수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이제 lwip.h 파일이 include 돼 있는 소스 코드에서는 그 변수에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메인에는 자 이렇게 네, include가 돼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모든 소스 코드 작업은 우선 끝났습니다. 그래서 udp echo server.c 파일을 한번 열어서 볼게요. 자,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에 아까 제가 IP랑 포트 번호에 대한 개념을 같이 설명드렸는데 포트 번호가 7번으로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고요. IP는 아까 설명드렸죠. 192.168.0.254 그 IP를 사용하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udp echo server receive callback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UDP로 어떤 데이터를 받게 되면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인터럽트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UDP로 이제 PC에서 이 STM의 데이터를 하나를 보내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그 함수 내에서 어떤 짓을 하나 봤더니 UDP를 다시 열고 뭔가 데이터를 보내죠. 그리고 UDP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 버퍼를 이제 해제해 주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보낸 쪽에다가 다시 데이터를 에코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잘 받았다라는 거를 전달해주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STM의 데이터를 보내면 이 함수들이 호출이 되면서 다시 그 프로그램에 받은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그런 동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잘 됐죠?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UDP 에코 서버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케이블 연결 안 했죠. 자, 우선 이 모듈이 DP83848 물리계층 트랜시버 칩이 여기 있고 그 모듈이죠. 여기에는 랜선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커넥터는 RJ455라는 커넥터고요. 여기에 자 이렇게 랜선을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듈은 제 보드에 여기 이더넷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 자, 연결을 하시면 이제 링크가 돼 있다는 의미의 LED가 이렇게 켜져 있고 또 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 LED 깜빡거리는 게 지금 깜빡거리고 있죠. 자, 연결이 다 됐고요. 그리고 네, 지난 시간에 했던 SD 카드랑 그리고 MP3 플레이 할 이 코덱 또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시리얼로 데이터를 한번 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USB to UART 또 연결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 랜선의 반대편은 공유기에 꽂아 주셔야 돼요. 꽂았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잘 왔다 갔다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기 전에 핑 테스트라는 거를 해볼 건데 자, 커맨드 창을 여시고 이 커맨드는 윈도우 R 눌러서 창이 뜨면 거기에 cmd라고 치시면 이렇게 커맨드 창이 뜨죠. 여기에 핑 이렇게 하시고 띄고 192.168.0.254 이 주소가 STM의 IP 주소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뜨는데 제가 중간에 랜선을 한번 뺐다 껴서 그런 것 같고요. 자, 리셋을 한번 하겠습니다. 리셋을 하신 후에 다시
핑 테스트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 4개를 보냈는데 4개를 받았다. 그래서 이 핑은 PC에서 STM으로 데이터 패킷을 몇 개 보냈을 때 얘가 데이터 잘 받는지 확인해 보는 거고, 그래서 연결이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용도로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UDP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보는 걸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UDP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웹브라우저 창에 주소창에 www.hw-group.com 여기에 들어가시면 프로덕트 이 탭에 밑에 소프트웨어라고 있죠. 눌러서 들어가시고 또 밑으로 쭉 내리시면 Hercules Setup Utility라고 있습니다. 눌러서 또 들어가시고 밑으로 또 쭉 내리시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있죠. 누르시면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뭐 이걸 누르셔도 되고, 누르시면 다운로드 하는 탭이 바로 뜨고, 이거는 뭐 로그인 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아마 바로 다운로드 될 거예요. 저장하시면 되고요. 이 파일은 설치 파일이 아니고 바로 실행이 되는 파일이라 다운로드 하시고 실행하시면 자,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설치하는 거 없어요. 네, 이제 이 프로그램 설명을 살짝 드리면 이렇게 TCP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도 있고, UDP로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시리얼 통신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DP로 연결을 할 거니까 여기에 이 UDP 탭에 들어와서 보시면 IP를 적는 게 있죠. 이 IP는 대상 IP, 대상 장치의 IP입니다. 그래서 STM의 IP를 적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전에 확인을 하느라 이미 적어놨네요. 그리고 포트 번호 7번, 그리고 이 포트 번호는 아까 UDP echoserver.c 파일에 여기 define 되어 있는 이 포트 번호죠. 그래서 지금 두 개 다 7번으로 되어 있는데, 포트 번호는 그냥 아무거나 막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포트 번호는 어떤 프로그램은 어떤 포트를 사용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포트 번호는 사용할 수 없고요. 7번은 에코 서버의 포트 번호라서 7번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포트 번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제 listen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를 제가 1이란 거를 send를 하면 아까 다시 UDP 에코 서버에 이 함수가 호출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함수 안에서 또 이런 함수들이 호출되면서 받은 데이터를 다시 보낸 데다가 재전송해주는 그런 걸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send 했더니 이 창이 received 데이터니까 받은 데이터고, 이게 지금 보낸 데이터인데 1을 보냈는데 1이 받아졌죠. 즉 그 말은 지금 PC에서 이 TCP UDP 통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1이라는 데이터를 이 192.168.0.254 IP를 가진 애한테 보냈는데, 얘가 에코 서버로 동작하고 있는 애라서 받은 데이터를 다시 보낸 쪽에다가 전송을 해줬더니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뜬 거죠. 이제 여기에 막 이렇게 키보드로 뭐 A를 누르면 데이터가 바로 넘어가는데, 지금 누른 데이터가 바로 이렇게 다시 에코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UDP 통신이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